첩보체 음주운전 해놓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날에 좀 약간 진술을 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이 사람 반성하는 거 맞아요? 뭐 오자마자 반성해도 모자랄 사람이 뭐 억울하다는 둥 내가 참작한 사정이 있다는 그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조사하는 모습을 영상에 한번 담아볼까 해요. 이제 실제 검사가 조사 어떻게 하는지 약간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최근에 음성 동영상으로 해서 검사랑 피의자랑 내지는 검사랑 피해자랑 조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우리 유튜브에다가 업로드했는데 이게 먹혀가지고 반응이 좋습니다. 네. 야, 그럼 이거 우리 실제 영상으로 찍자. 피디님 얼굴이 나오나요? 아니요, 저는 오늘 모자이크로 촬영할 예정입니다. 모자 이게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범죄자 같은 느낌이 잘 안 들어. 제가 모자이크면 다들 더 잘생긴 줄 아시겠죠? 나도 그거 해줘. 실제 해볼게요. 제가 검사 역할을 하고요. 민소 씨는 검사가 조사할 때 혼자서 조사하지 않고 수사관이 옆에서 같이 참여해서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을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관도 조사하는 내용에 좀 덧붙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실제 검사실 현장에서는 검사보다 수사관님이 더 많이 질문을 하고 조서를 많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검사는 큰 줄기만 물어보고 수사관님들이 좀 세세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검사가 확인을 하고 이런 경우가 실제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많아가지고 검사가 다 그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서 수사관님이 이렇게 좀 더 정리하고 다시 검사가 확인하고 또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오늘은 검사가 주로 조사하는 형태로 해보려고 그래요. 정말 무거운 사건, 중요한 사건 그런 사건은 검사가 직접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검사 시절에 직접 조사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사 시절처럼 저는 검사, 우리 참여 수사관 그다음에 피의자라는 컨셉으로 해서 조사를 해볼게요. 그래서 검사도요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 PD님이 원하시는 검사 스타일로 제가 오늘 PD님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혼나실래요? 처음은 좀 제대로 혼나볼까요? 발괄한 검사님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첫 번째 사건은 6번째 음주운전한 사람의 사건으로 해보겠습니다. 6번째 음주운전한 거니까 이름을 뭐로 하면 돼요? 육주. 육주 좋네. 성은 나육주 합시다. 나육주 괜찮다. 나육주 씨 음주운전 하셨지요? 오늘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합니다.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1973년 11월 12일입니다. 주소는 어디예요? 저 서울시 중구 신당동 340- 네, 등록 기준지는 어디입니까? 동일합니다.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유리한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해서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뭐 변호인 선임해서 조사받겠어요? 그냥 조사받겠어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조사받겠어요? 예. 오늘 진술한 내용은 나중에 본인한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 물어보죠. 음주운전한 거 맞죠? 예, 음주운전 하기는 했는데요. 하기는 했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안 했어요? 들을 말씀이 있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조금 이제 억울한 부분도 조금 있고 억울해요? 아닙니다. 제가 하긴 했습니다. 음주운전 했습니다. 아니 뭐 6번 음주운전 해놓고 억울하다는 말이 나와요? 제가 사정이 조금 있었어서 사정이 있다고요? 예, 사정이 뭐예요? 제가 사실 음주운전을 말씀대로 5번을 하고 그 이후에는 진짜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무슨 6번째 음주운전 해놓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날에 좀 약간 진술을 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이 사람 반성하는 거 맞아요? 뭐 오자마자 반성해도 모자랄 사람이 뭐 억울하다는 둥 내가 참작한 사정이 있다는 그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죄송합니다. 제가 음주운전을 했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한 시기, 장소 언제예요? 작년 10월이었고요. 날짜가 10월 13일 날 아침에 9시 반 맞아요? 맞습니다. 철원에서 음주운전한 걸로 나오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음주운전 왜 했어요? 그날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요. 그 새벽에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그 친구가 저를 음주운전을 왜 했냐고요? 그거 뭐 술 마신 얘기하지 말고 음주운전 왜 했어요? 대리를 잡아보려고 했는데 네. 잡히지가 않아서 대리 안 잡히면 음주운전 해도 되나? 근데 그날 제가 또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가족이 데려가서 아픈데 왜 새벽에 술 마시러 나가요? 일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갑자기 급하게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제일 친한 친구인데 너무 힘들다고 꼭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좀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예, 이쪽으로 와달라라고 해서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뭐라고 하면서 오라 그랬는데요? 친구가 최근에 사업이 좀 잘 안 돼서요. 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외에 또 가족이 문제가 있어서 아마 좀 이혼을 준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저한테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니 가족이 아픈데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친구 보러 가는 게 말이 돼요? 그 친구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휴대폰 줘보세요. 친구 전화번호 어떻게 돼요? 010-3673의 1번입니다. 여기 보면 전화 친구한테 온 건 있는데 이 친구는 무슨 일 하는 사람이에요? 인테리어 사업하는 친구인데요. 친해요? 예, 제가 20대 때부터 친한 친구. 근데 그날 가족이 아프다는 사람이 친구랑 뭐 새벽에 술 마시러 가야 될 만한 무슨 이유가 있나?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납득돼요? 아니요, 저도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아침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침 가까운 시간이었잖아요. 그때 철원까지 차를 끌고 가셨어요. 술을 마시려고 했던 건 당연히 아니었고요. 친구가 꼭 와달라고 얘기를 하길래 가게 되었어요. 아니 친구 꼭 와달라고 하면 가족 병원 데려가는데 못 간다 그러지 뭐하러 가요? 이거 친구 그냥 끌어들여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술을 절대로 안 하려고 했고요. 근데 왜 술을 먹어요?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앞에서 소주를 5병 이상 먹는데 저한테 계속 한 잔씩 꼭 안 마시냐고 맞춰주기라도 하라고 약간 윽박지르듯이 말을 해서 한 번씩 그냥 짠하고 살짝 입 대고 그런 식으로 그게 그렇게 말이 되었어요. 됩니까? 뭐 무슨 친구가 그런 상황에서 윽박지른다고 해서 뭐 아침에 가족 데리러 가야 된다는 사람이 술 먹어요? 나 이거 아침에 데리러 가야 되는 상황이면 그럼 대리라도 미리 예약해가지고 그 시간에 오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럼 왜 안 해요? 아, 네, 아침이라서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아침에 왜 대리가 안 잡혀요? 그 근방은 또 처음 가봐서 거기서는 잘 안 잡히더라고요. 잡으려고 노력은 하신 거예요? 아, 예. 제가 계속 시도했었고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운전하게 되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여기 보니까 0.8 뭐 이렇게 나왔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소주 두세 잔 먹었는데 뭐 0.8이 나와요. 근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았는데 들어보니 1시간 정도 지나고 하면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가장 많이 올라갈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0.08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면 뭐 그래 뭐 그런갑다 하긴 이 여섯 번째잖아요. 맨날 음주운전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전에 음주운전을 많이 해서 저도 스스로 좀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극복하고자 노력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무슨 시점이었습니다.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제가 지하철이 없는 쪽에 살고 있어서 차를 지하철 없는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음주운전 합니까? 말이 돼요? 그래서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6번 음주운전 해놓고 내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선처해 달라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제가 정말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 5번째 이후로는 제가 지하철역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술 약속 있으면 항상 차 끌고 가지 않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맨날 대리운전 안 부르고 그냥 음주운전 살살살 하고 다니니까 대리운전 내역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희 가족들도 잘 알고 있고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내역 뽑아주실 수 있어요? 아, 예, 제 카드 아마 찍힌 거에 보면 내역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어때요? 괄괄한 검사 역할을 해달라고 해서 괄괄한 검사로 해봤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말 끝나기도 전에 바로 이렇게 또 꼬리 질문 하시니까 약간 머리가 하얘지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감성 모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먹혀. 이런 조사를 하는 검사는 구속할까 말까 생각하는 검사입니다.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안 믿기는 거죠. 대답 제대로 못 하잖아요. 아, 버벅이죠. 버벅이면 더 의심 가나요? 엄청 의심가죠. 지금처럼 얘기하면 정신 못 차리는구나. 전혀 반성한다는 생각 안 드는데 진짜요? 똑같은 말도 A로 얘기하면 B로 얘기하면 뭐지? C로 얘기하면 이거는 좀 근데 지금 C타입이야 C타입. 발발한 검사님을 만나가지고 좀 잘 좀 해봐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말할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구속할까 하니까 상세하게 물어본 거고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은 다 자백하고 간단해요. 그래서 당신 음주운전한 거 맞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 정도 운전했지? 혈중 알코올 농도 얼마지? 당신 왜 운전했어? 반성하지. 끝! 이렇게 해서 한 2, 30분의 조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자기한테 유리한 사정 말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 기회 줬을 때 약간 버벅이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받으려면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고 근데 이런 게 검사나 수사관이나 경찰관이나 다 그냥 자기 일이에요. 누구 일? 남의 일. 그래서 주장을 잘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고 또 어떤 주장은 제가 아까 대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반성해요? 라는 말을 하죠. 자기 입으로 할 수 없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선임을 하는 거고 변호인이 거기서 자기 입으로 할 수 없는 얘기를 이렇게 잘 정리를 해서 수사관한테 먼저 설명을 해주는 게 의미가 큰 거예요. 제가 네 저 진짜 반성합니다 이거보다는 이 사람 변호인이 약간 변호 정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 말이 확실히 제가 원래 사근사근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평소랑 너무 다르죠. 이거 아니 평소에는 이러고 다니서 갑자기 뭐 왜? 막 이러고 제 검사 시절에 한때 내 방에 사람이 들어오면 저 사람 어떻게 구속하지? 맨날 이런 생각만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